일주일에 1%. 과학적 투자. 아이스코어. 우리는 파인더 스탁 DNA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의 투자 성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크리스. 예. 저는 지난 9월 22일 날 계산된 아이스코어에 기반해 가지고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상위 아이스코어 8개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요. 이게 9월 25일 날 시초가에 8개 종목을 다 잡았는데요. 그날 바로 세 종목이 로스컷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요. 로스컷 딱 설정해 두면 저희가 알아서 촉촉 로스컷 해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온 시스템, LS 일렉트릭, 롯데지주 이건 당일날 로스컷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쭉 가지고 있다가 27일 우리 수요일 날 요번 주에는 빨리 시장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 27일 종가에 나머지 종목들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벤치마크가 되는 코스피 200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42였는데 제가 운영한 포트폴리오는요 마이너스 0.45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는 상당히 수익률이 우수했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내지는 못한 점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원래 코스닥을 투자해 왔으나 코스닥에서 세 종목만 추천이 되어서 KLX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긴 결과 그렇게 성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 손실을 봤고요. 벤치마크 대비도 더 큰 손실을 봤습니다.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2.15 대비 저희의 성과는 마이너스 2.4%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키입니다. 저는 코스피 200하고 KLX 300 종목 중에 상위 랭커들을 섞어가지고 5종목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엘리베이터, 한원시스템, LS 일렉트릭이었는데요. 저도 당일날 아침 동시효과에 매수를 했는데 두 종목이 일단 로스컷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또 한 종목이 아침 동시효과에 로스컷이 됐고 나머지 두 종목은 제가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1.37%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약간 나은 수익률이긴 하지만은 1% 이상 좀 하락하는 수익을 기록해서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FSD 모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계속 하락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긴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약간 백오데이션도 일어나서 차익 매물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3일에 불과했는데 코스피 200이 한 마이너스 2% 가까이, 코스닥은 4%가 빠졌고요. 그다음 KLX 300도 한 마이너스 2.1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도 이렇게 보면은 모델 P, 그러니까 코스피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6%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모델 D 같은 경우도 1.89%, 모델 X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델 P와 D는 벤치마크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반면 모델 X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몇몇 종목에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성과가 조금 저조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런 추세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 P와 D는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요. 모델 X는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27일자
데이터에 근거해서 I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I 스코어에 의해서 추천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예. 그 9월 27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기준으로 아이스코어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피 200에서는요, 정말 딸랑 4종목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요, 코스닥 150도고요, 역시 딸랑 4종목밖에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지금 매우 바닥에 와 있다. 그런 거를 그리고 추천 종목 수에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KRX 300은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입니다. 14종목이 모두 추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수요일 날 계산된 아이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만약 추석 연휴 긴 6일간의 기간 동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사실 아무런 예단을 할 수 없고요. 만일 그냥 그 시장에 큰 파장이 없이 조용히 연휴가 지나갔다 하면요, 연휴 마지막 날 지금 현재 추천드린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된 포트폴리오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장을 날카롭게 잘 믹스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종목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6일간의 연휴 중에 해외 시장에서 무슨 큰 이벤트가 나타났다 이러면요, 요대로 투자하시는 거는 권장드릴 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기 전에 이번 주는 긴 연휴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월화수만 거래되었고, 또한 다음 주는 수목금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긴 연휴 기간 우리 중간에 있는데, 다음 주 수목금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앞서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될지 또 말아야 될지 먼저 결정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어느 종목을 투자할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 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시장에 큰 요동 없이 해외 시장이 잘 굴러갔다, 그럴 경우에는요, 저는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 각각 4종목씩 모두 8개 종목에 동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요, 이제 오를 일만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는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원래 코스닥을 계속 해왔고요. 이번 주만 지난주에 3종목이 추천이 되어서 KRX를 했는데, 다시 코스닥 4종목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게 보니까 세 개 모델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점수가 높게 나온 KRX 300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KRX 300 종목 중에서 한 5개 또는 6개 종목을 투자해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다시 저희들의 투자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와 같이 긴 연휴 기간이 있을 때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키? 네, 일단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연휴와 관련된 리스크는 사라진 거고요. 예, 연휴 기간에 이제 나흘 정도 해외 시장 영업일이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락 장세에서 반등이 되려고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센 반등이 필요합니다. 반등이 세야 추세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반등이 나오면 또 조금 반등하고 세게 빠지고, 또 이런 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르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오르다가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락의 시장에서도 유사한 반대방의 패턴이 펼쳐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시장이 좀 센 반등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는 해보지만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다른 시장보다 좀 많이 빠진 이유는 그 연휴가 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미 연휴에 돌입을 한 상태고 다음 수요일 날 개정됐을 때에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새로운 뭐 이벤트나 뭐 이슈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뭐 수목분 3일 투자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 그 앞으로 5일 정도 사이에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애널리스트 누구가 이제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추정치를 낮췄다든지 제일 나쁜 게 리비전 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닝스 리비전 다운이 일어나면 주식이 당분간은 못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또 이제 실적에 관련된 숫자들이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 네, 저는 뭐 어차피 국내 뉴스는요 휴일 기간에 뭐 주식시장에 관련된 특별한 뉴스는 나오기 힘들고 이제 해외 사이드에서 그 해외 사이드는 계속 이제 주식시장이 돌아갈 거니까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뭐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차피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특히 뭐 특정 세트 또는 특정 종목에 집중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요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 두시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각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고 돈이 되는 투자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